이제 너무 빠른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빠르다는 건 보통 한 3년치 정도를 앞선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3년 정도 앞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너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실제로 그런 과정의 사례에서 과도한 선행학습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일까? 과도하게 앞서 나간다는 건 무엇이 과도하다는 것일까?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 동안 문제집을 풉니다.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을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년치 선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을 푼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을 푼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한 3년치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벌써 3학년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 아이들의 대답은요, 의외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학원 진도가 3학년 걸 배운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3학년 내용이 어렵다거나 3학년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힘든 부분은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 내용은 이해가 돼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예, 원리도 알겠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풀다 보면 결국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힘든 부분은 학원에서 매일 몇 시간씩 집에서 풀어야 할 만큼의 많은 양의 과제를 내주었기 때문이었고요. 학원에서 선행을 할 때 얼마나 앞선 것을 배우느냐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1년치 앞선 내용이든 2년치 앞선 내용이든 3년치 앞선 내용이든 이 배우는 내용을 한번 펼쳐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근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단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과제의 양이 너무 과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도요,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양의 최소한 잠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한 숙제로 인해서 계속 쉼과 여유의 포인트가 없이 쳇바퀴 굴러가면 오래 못 갑니다. 아이들 나중에 심한 저항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에 풀어야 할 학원 과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양을 조절해 주실 필요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이런 거예요. 학원에서 선행을 하더라도 억지로 끌려가는 아이가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선행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어요. 예. 자, 우리 아이는 그 두 부류 중에 어느 상황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사회교과를 보면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요, 선행을 하지 않는 사회교과에 대한 집중력과 평가 결과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보통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봅니다. 아이들의 성적 통계표를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국어, 수학, 과학이 상위권인데 사회가 중위권에 머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른 과목은 나름대로 선행을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지만 평소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회는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사회가 좋으면서 다른 과목의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선행을 하지 않는 과목들도 틈틈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행하는 교과 이외의 과목인 보통 사회교과를 선행하진 않죠. 예. 이러한 사회교과 수업 내용을 우리 아이가 잘 못 알아듣고 있다면 주요 교과의 선행 진도를 좀 늦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교과서도 같이 읽어보고 대화도 나누고 주변 삶에 대한 시선을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선행은 결국 공부 정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쯤 가서 스스로 공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만 지금 한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부 정서력이 좋은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아이는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중학교 올라가면 특목고를 한번 염두에 두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아이들은 대부분 특목고를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 아이들은요, 물론 특목고를 들어가려면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겹습니다. 예,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공부 정서가 탄탄한 아이들은 그 힘겨움을 잘 조절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그 성취감을 이룬 뒤에 그들이 생활하는 고등학교의 모습들, 이야기들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배우는 즐거움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부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루겠고, 제가 지금 공부 정서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필 원고 한 70% 정도는 된 것 같고요. 나머지 30% 정도 좀 더 완결되고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하면 모르겠어요. 언제쯤 출간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뭐 가을 학기 정도, 올해 가을 학기 정도 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공부 정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고 우리 아이가 그냥 끌려가는 공부가 아닌 이제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때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이시지 말고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꼭 파악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 파악은 평가를 해보면 압니다. 예, 평가. 평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가 후에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그 현재를 알고 있는 것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 공부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선행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교 진도보다 빨라져요. 선행을 하면 아이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현재 단계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빠르게 앞선 진도를 배우는 데에만 연연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지금 현 단계보다 한 발자국 앞선 단계를 매일 꾸준히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초등 입학 전부터 꾸준히 지속한 아이들은요, 고학년이 되었을 때 현저한 학습 성취도를 얻게 됩니다. 제 졸업했던 몇몇 제대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데 이미 수능 영어가 끝난 아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도한 선행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꾸준히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학습 격차라는 말은 걱정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늘 자신의 단계보다 살짝 높은 다음 단계를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선행학습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 아이를 지금부터 교육시키신다 생각하고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늘부터. 네. 혹시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혹시 마음이 더 조급해지시거나 아니면 불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지금 단계부터 한 발자국씩 해 나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건 없어요. 예,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멈칫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조등 사이다였습니다. 조등 사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